덧셈 정리가 뭐예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가 좀 바뀌었네. 덧셈 정리가 뭐예요? 이거죠. 합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했지? A의 확률, 그 다음에 B의 확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 그치, 얘네들이 중복으로 지금 확률 자체가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뭐였어? 아, 이거 할 때는 왜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수업을 하니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하는 김에 또 얘기하는 거야. 지난 시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 이게 0일 때도 있지. 그치? 그런 두 사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걔네들이 배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곱사건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0 빼는 걸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 했고 그럼 합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덧셈 정리가 있으면 곱셈 정리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드디어 곱셈 정리가 나오는데 그럼 곱셈 정리는 도대체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냐? 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여기에서 시작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 조건부 확률. 자 얘들아 전부 다 이제 목소리를 내야 돼. 알겠지? 말을 실제로 해야 돼. 자 얘를 P, B바 A 이렇게 읽는데 그거 말고 자 이 뜻 이게 뭘 표현한 건지 자 우리 말로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도 어떻게 했어?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 네, A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 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분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분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냥 P, B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 A, B. 그렇지. P, A, 곱 B. 그러니까 A, 교 B.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위로 들어가야 돼요. 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가 안 끝났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게 없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살아있고 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B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A 곱 B의 사건의 확률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 우리들이 뜻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식을 한번 좀 바꿔볼게. 그러고서 이제 식을 바꿔주는데 대단하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꿨어요. 얘는 했어. 그럼 지금 누가 없어진 거야? PA가 어디가 있냐면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곱했어. 이렇게. 자, 10 유지되죠? 별일 없죠? 양변에다가 PA 곱하는 거 괜찮죠? 물론 의문이 들 수 있어. 선생님, PA가 의문이 들 수 없네요. 왜? 0인 거는 애초에 걸러졌기 때문이지. 분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A에 대한 확률이 0인 거는 애초에 제외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바로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지. 이게 곱셈 정리야. 곱셈 정리. 근데 곱셈 정리? 그럼 조건부 확률 식 변형한 거예요? 아니, 여기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을 얘기할 수 있어. 자, 봐. 우리가 A 곱 B, A 교 B. 우리 A, B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요거지. 그치? A와 B가 동시에. 자,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동시에라는 게 꼭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동시가 아니야. 알겠지? 타이밍을 꼭 맞추는 게 동시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뭐야? 잇따라, 연달아,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 이런 뜻의 동시에야. 알겠지? 꼭 타이밍에 하나, 둘, 셋 하고 맞추는 그 동시에는 아닌데 뭐 그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같이 일어나는 확률 이런 거야. 그러면 얘도 그런 뜻이라는 건데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A가 그렇게 사건 썼어. 사건 A가 일어나고, 그지? 일로 가야겠다. 이게 이 말이야, 이 말이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건 A가 일어나고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진짜 그런 거 볼까? 자, 뭐야? PA 사건 A가 좀 일어난 거지, 그치? 그래서 확률이 생긴 거지, 그치? 그렇게 되고 동시에 그 상태에서 이게 뭐야? A 사건이 있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B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그 표현이 이거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 확률. 얘죠. 해석되죠? 그래서 얘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정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요 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요. 수식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도대체 무슨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풀게 되나.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하나 합시다. 우리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 P, B와 A를 했지, 그치? 근데 우리 P, A와 B도 얘기할 수 있지. 얘랑 같은 거라 그래서 다른 거라 그랬어. 그치? 운이 좋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P, B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P, A 교 B, A 곱 B.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요 식을 가지고도 뭘 쓸 수 있어? 똑같이 이걸 쓸 수 있어. 곱사건의 확률. 어떻게 쓰면 돼요, 이번에는? 누가 곱해지는 거야? P, B가 곱해지는 거지. 어디에? A 바 B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얘도 그러면 우리 아까 저기 선생님이 한글로 쓴 것처럼 한번 해볼까? 자,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그지? 오른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사건. 누가 먼저 일어나? B가 일어나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야. B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지금 그 얘기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요거 우리 조건부 확률 식 보면 P, B가 밑으로 가잖아. 분모로 가잖아. 그러니까 약분해서 지금 위에 곱만 나는 거야. 식은 그렇게 보는 거고 뜻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쟤네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봐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거 예제 2번 풀 거야. 물론 이제 예제 2번은 예제니까 밑에 풀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풀 때는 사실 공식을 꺼내오지는 않습니다. 잘 봐. 자, 예제 2번. 상자 안에 아몬드 10개, 호두 6개, 초콜릿. 선생님은 저 두 개 다 안 좋아해요. 왜 초콜릿에서 저렇게 건강한 걸 자꾸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몬드도 별로 안 좋아하고 호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초콜릿은 안. 자, 어쨌든 초콜릿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16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자에서 누가 꺼내고 있어요? 민수. 그 다음에 누가? 선미. 그러니까 차례대로 초콜릿을 꺼내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초콜릿 통에다가 하나, 둘, 셋 동시에 손을 같이 집어넣고 막 후적후적 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잡아야 돼? 민수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선미가 뽑기로 한 거야. 차례대로라는 의미는 그거죠. 그리고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꺼낸대요. 그때 두 사람 모두 뭘 뽑았으면 좋겠어요? 호두 꺼냈으면 좋겠어요. 얘도 호두, 얘도 호두를 꺼낼 확률을 찾으시오. 자, 짱중요한 말 여기 있어. 꺼낸 초콜릿은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네, 넣지 않는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요, 뭘 뽑아내는 거니까 이제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비복원이라는 복원하지 않는다. 되돌리지 않는다. 비복원. 되돌리는 게 복원이잖아. 비복원. 되돌리지 않는다. 비복원. 지금 추출을 하고 있는 거죠. 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도 호두, 서미도 호두 초콜릿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풀 거예요. 그럼 잘 봐. 민수 먼저 뽑을 거지. 차례대로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초콜릿 통에 손을 집어넣을 건데 민수가 집어넣을 건데 그 초콜릿 통에는요 초콜릿 전체 몇 개 들어있어요? 16개. 몇 개 들어있어? 16개. 네, 16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16개 중에 하나가 붙잡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16이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뽑을 게 뭐라고? 호두 몇 개? 6개? 그러면 선생님이 그 호두 6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6이라고 하는 게 민수가 호두를 뽑을 확률이에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호두를 뽑은 거를 지금 다 집어넣어? 이 갖고 있어 지금. 나 민수 여기 호두 갖고 있어, 뽑았어.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선미가 뽑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느껴야 돼. 아까랑 상황이 같아, 달라.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야 돼. 어떤 게 일단 달라졌어? 선미가 뽑을 건데 이 통 안에 지금 초콜릿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5. 그쵸. 선생님이 호두 계속 잡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두는 이제 몇 개가 됐어요? 5개. 그쵸. 5개가 됐죠. 왜? 하나 여기 있잖아. 지금 선생님 아까 뽑아놓은 거.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5개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민수도 선미도 지금 우리 같이 동시에 뽑고 있는 거지. 연달아서 뽑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그치? 8분의 1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됐죠? 이거야.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거 문제 푸는 동안 PA, PB 이런 표현 썼어, 안 썼어? 사실 여기 곱셈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까지 계속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성실하게 공식을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도 되게 많아. 되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우아하게 풀어볼까?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지침부터 먼저 정의부터 해주는 거지. 나는 민수가 호두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선미가 호두 뽑는 사건을 뭐라고 하겠어? B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어떤 거야? 민수도 호두를 뽑고 선미도 호두를 뽑는 그런 확률이 궁금한 거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이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일단 민수가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 민수가 뽑을 확률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다음이 뭐라고? 민수가 뽑은 상태가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직도 민수 지금 오른손에다가 지금 호두 들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는 호두가 지금 민수가 호두를 뽑은 그 상황에서 누가 뽑아야 되는 거야? 선미가 뽑아야 되는 거지. 이걸 구하는 거죠. 이게 이건 거죠.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여기 16분의 6, 15분의 5 곱해가지고 쓴 게 이 식에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잘 써놓은 거죠. 그 표현대로. 알겠지? 근데 굳이 식을 끌고 올 필요가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그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거죠. 문제 3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저기 비보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딱 겹쳐 있지? 저 비보건. 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법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탁구공을 지우개가 하나도 없어. 탁구공을 왜 설리했다. 어? 이야, 탁구공을 어떻게 뽑는데?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수랑 선미가 하나씩 뽑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내가 2번 뽑고, 어떨 때는 사람을 둘을 불러다가 뽑고, 뭐 이렇게 그냥 상황만 조금 다르게 각색하는 거고. 그렇게 2번 꺼낼 때 흰색 탁구공,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뽑았으면 좋겠대.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뽑아요, 그렇게. 자, 우리 지금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가 있슈? 몇 개 있어? 12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누구를 뽑아야 돼, 지금? 흰색. 그러면 몇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금 몇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흰색 8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흰색 뽑았어.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뽑아야 돼? 주황색 뽑아야 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느껴집니까?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전체 공의 개수 자체가 몇 개로 바뀌었어? 네, 11개로 됐죠.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 뭐 뽑을 거야? 주황 뽑을 거니까. 아까 주황 흰색 뽑았고 이번엔 주황 뽑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황이 지금 4개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4야, 3이야. 그렇죠? 얘는 4를 쓰는 거죠.
아까는 이게 왜 하나가 줄었어요? 똑같은. 그치, 선생님이 아까는 호두를 하나 뽑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호두가 이미 하나 품절된 거야. 지금 나간 거야. 팔린 거야. 근데 여기는 보시면 흰색이 처음에 팔렸기 때문에 주황색 개수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바뀌었어? 전체 개수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계산이 되겠죠. 3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푸는 건 저게 얘들아 곱셈 종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하러 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수포자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사실 수포자는 그 경우에서 셀 때 이미 한번 나와요. 교과서도 풀리는데 문제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만 봐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해설을 보면 납득이 가긴 하는데 다음에 혼자 풀 때는 자꾸 뭘 빼놓거나 더 세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미 어려움은 있었는데 요 확률 파트 들어와서 지금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나와서 조건부 확률도 생각보다 뭐뭐 했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예제 3번부터 슬슬 시작돼요. 이것도 교과서가 가장 순한 맛입니다. 네, 교과서가 가장 순한 맛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얘를 푸는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같은 부품을 A 공장에서 40%, B 공장에서 60% 납품받는다고 되어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불량률을 따지고 있어. 자, 선생님이 앞에서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한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냐면 얘들아 이거 표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생산하는 공장은 어디 아니면 어디야? A 아니면 B죠. 그 다음에 생산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야?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고 뭐예요? 정상이거나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그때 뭐였지? 반바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반바지 찬성하고 반대하는 애들이 여자, 남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렸던 그때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굳이 이렇게는 선생님은 또 안 푸는데 해보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 공장, B 공장 지금 생산 라인이 그러면은 생산한 게 어떤 종류야 또? 정상이라고 하나 우리? 정상품, 불량품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정상, 비정상. 그래서 이렇게 이게 불량품의 반대말이 뭘까? 내가 또 참고 있었어. 씨. 불량품의 정상품, 비불량. 그런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정상 몰라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선생님 근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40% 나오고 여기서 60%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비율이잖아요. 얘가 실제로 몇 개인지 선생님 알아요? 자 여러분 알아요? 사실 몰라요. 비율밖에 모르지.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40%랑 60%랑 맞춰가지고 숫자를 적어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적을 때 되게 희한한 숫자 적으면 돼, 안 돼? 막 얘를 40%짜리를 막 0.23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이게 미친 거지, 그지? 이게 아니라 단순한 숫자를 하나 정해주는 거야. 어떤 거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얘가 40개고 얘가 60개인 거지. 그러면 지금 40% 60% 맞지 않습니까? 합치면 100%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여기 마지막 자리 합계 자리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A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불량률은 각각 여기가 1%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개수 어떻게 쓰면 돼요? 생산된 부품의 불량. 똑같이 100이니까 1, 2가 지금은 어디야? 생산된 여기서 불량률이야. A에서 1%가 되는 거고 B에서 2%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표로 안 그리는 게 더 나아요. 괜히 지금 그려본 거. 그럼 0. 폐기로 볼게. 그럼 얘는 지금 1%니까 우리 1%를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로 하면 0.01이지. 0.01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누구한테 곱해야 되는 거예요? 네, 40한테 곱해야 돼요. 400으로 바꾸는 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면 개수가 이게 깨지잖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또 쓰는 거야. 어떻게? 막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 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풀진 않지만 사회문화 표문제 풀 때 애들 이러고 있더라. 숫자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크게 그래가지고 막 비율 잡고 있더라고. 자, 2%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는 0.01을 곱할 거지, 그치? 여기다 곱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럼 실제로 여기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여기 곱하면? 4개. 여기는 몇 개? 12개.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몇 개요? 16개. 사실 이게 16개면 나머지 칸은 전부 다 나왔죠. 그쵸?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1번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뽑아요? 그냥 A, B 전체에서 부품 전체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불량이 나올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분량이 몇 개가 있어요? 총 16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1000개 중에서 16개. 얘가 바로 1번에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인데 야 여기 끊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생산됐을 확률이야? 어디야?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불량품 개수. 조건부 확률이죠? 어디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불량품. 이거 이용하라고 지금 이 문제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써? A 공장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써? A 공장에서 나온 거 400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아니라 뭐 해야 돼? A 공장에서 나오고 불량인 것까지 개수를 세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1000분의 그런 애가 몇 개였어요? 4개였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1이 나와요. 0.1.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왜? 얘는 지금 나오는 공장이 A 아니면 B였고 그 다음에 나온 상태가 멀쩡하거나 불량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런 표를 그려가지고 쓰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인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풀으라고 하면 사실 선생님 표 그리지 않아요. 바로 풉니다.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자, 볼게. 여기서 이제 표현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자, 1번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확률. 우리 저 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문제를 봐줍시다.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확률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불량품은 어떤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A 둘 다에서 나와요. 뭐 A만 나오고 B는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A에서도 나오고 B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량품일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공장의 분량과 B 공장의 분량을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사실 또 어색한 표현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냐면 A 공장에서 분량. 그런 애와 여기 어떻게 쓰겠어 그러면? B 공장에서의 분량.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아 미안. 선생님 쏘리. 에이! 선생님 그 다음 단계를 먼저 가버렸어. 미안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 30초? 정도. 한 2주 전에 2주 전으로 돌린다고? 2주 전으로 추석 전인가? 2주 전이 며칠이야? 14일 전. 9일 아니야? 그지? 9일이면 나 뭐 하고 있었어? 아, 아직도 안 끝났어? 원수업수? 며칠이야? 9일. 야, 원수업수 시작하는 날이잖아. 그날 안 돼. 그날은 안 돼. 자, 다시. 선생님이 지금 저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심란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어.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좀 깨워볼까? 스트레칭이라도 좀 한번 할까? 얘들아 어깨를 좀 피세요. 쭉. 개그를 안 승빈아, 아 개그를 안 쳐서 그래. 너만 안 쳐서 그래. 아유 아니야. 빨리 어깨를 쭉 펴시고. 손바닥을 어휴. 귀엽다 귀여워. 근데 그거 알아? 선생님이 이거 안 올려도 나무도 올려달라고 말 안 하는 거. 그래서 안 올리고 있잖아. 올려주세요. 웃기지 마, 안 먹어서. 귀찮아. 얘 올리는 것도 귀찮아졌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귀찮아. 왜 뽑죠? 오늘 한참 했는데 시간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 찬민아. 찬빈이구나, 찬빈아. 아우, 웃겨. 자. 선생님은 시커 커피를 한 통 타놓고 놓고 왔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는 이유. 자, 3번 다시. 자, 우리 A와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짜증나. 처음에 1번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찾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게 맞아. 어떤 거야?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B 공장에서도 불량이 나와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실수하고 다시 쓰려니까 진짜 짜증나네. 이거랑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불량이 나오는 요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더해줘야 모든 불량들을 다 잡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 보면 A 공장 몇 개라고 탁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거기 때문에 지금 불량의 개수도 잘 안 보이는 상태거든. 대신 뭘 줬냐면 비율을 준 거야. 자, 우리 계속 확률을 구하면서 보면 확률은 뭐 분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체분의 일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일종의 비율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요, A 공장에서의 분량 비율이야 사실은. 근데 지금 내가 제시된 게 퍼센트로 비율로 제시가 된단 말이지. 우리는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끌어다 써도 된다는 거야. 어떤 거야? 일단 전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몇 퍼가 A 공장에서 나와요? 40%. 우리 40%는요 숫자로 우리 계산식에다가 넣어서 쓰려면 우리 계산식에서는 퍼센트를 띄어내야 되는 거잖아, 식을 쓰려면. 그러면 40%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0분의 4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뭘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더 편한 것 같다 쓰는 거야. 저만큼의 비율이야. 그러면 비공장에서는 우리 60%니까 이거 뭐라고 쓸 거야? 60%. 100분의 60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0.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예요. 분량 1%.
얘도 우리가 수식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0.0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100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치? 자,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0.02 아니면 100분의 2. 우리가 더 편한 것 같다 쓰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A이면서 분량이야. 일단 A 공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A 공장에서 뽑아서 지금 분량을 얘기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공장이 전체에 얼마를 갖고 있어요? 40%, 0.4를 갖고 있는 거죠. 100분의 40인 거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우리가 지금 분량을 찾는 거잖아. 이 공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A 공장에서의 분량이야. 그러니까 아까 호두 잡고 다음 호두 잡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흰 공 잡고 다음 주황 공 잡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일단 A 공장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분량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분량률이 얼마였어? A 공장 100분의 1. 시준아 그렇게 졸려? 거의 애가 혼이 나갔어요 지금. 영혼이 나갔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G는 어떻게 돼요? 얘는 B공장을 먼저 잡아야겠지, 그치? 그럼 100분의 얼마겠어? 60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B공장을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B공장의 분량을 찾는 거지. 그럼 그게 몇 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들을 더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거 바로 써 틀렸잖아, 그지? 어디에 바의 표현이 있어요? 얘가 바의 표현인 거예요. 얘가 어떤 거야?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야? A 공장에서의 분량. 어? B. 다른 자, 얘는 여기가 그래. 또 얘는 뭐야? 분량이야. 어디에서의 분량이야? 비공장에서의 분량. 그러니까 여기서 바가 뜨는 거거든. 네. 왜? 아니, 저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불이. 자, 그래서 이 앞에는 뭐야 그러면? P, A. 얘는 뭐야? P. 그래서 보시면 거기 수식이 아마 분량을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 에러라고 2를 잡은 거야. 거기 보이죠? 풀이가 있죠? 너무 지적인가. 네, 굉장히 지적이게, 제가 진짜 그 표현 좋다. 야. 지적이게 풀어놨어.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이 식을 안 써요. 그냥 이거 이렇게 풀거든. 그래가지고 아까 쓰려니까 오랜만에 개뻘짓을 했죠.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예제 3번은요, 이렇게 1번, 2번 단계를 나눠서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이런 상황이야? 바로 2번 문제를 내는 거예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 부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 이게 본론이에요. 원래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번은 2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지금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한 번에 2번 풀어버리면 너네가 놀랄까봐. 자, 그러면 도대체 2번 문제가 뭐냐? 아유, 열정이야. 자, 2번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택한 부품이 뭐일 때? 불량품일 때. 이거 무슨 문제야? 조건부. 얘는 뭘 주어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뭐가 먼저야? 불량이 먼저예요. 그리고 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그게 어디에서 생산됐을 확률?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에요. 이 문제의 본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자, 이걸 풀려고 보니까 어차피 식 썼으니까 지적이게 계속 풀어보자. 자, 여기에 뭐 들어와야 돼요? 네, 불량의 확률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A에서 불량이 들어오는 거죠. 조건부 확률식 그대로 적어보면. 자, 그러면 여기 P 불량이라는 게 뭐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P의 불량은 지금 우리가 공장이 몇 개니까? 2개니까 분량이 나오는 곳이 2개였던 거야. 어디서 나올 수도 있어요?
A 공장에서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어디서 또 나올 수도 있어? B 공장에서 분량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거예요. A 공장에서의 분량, B 공장에서의 분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번, 저 괄호 1번 문제는 왜 나온 거야?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분량 제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A에서의 분량, B에서의 분량, A 공장의 분량, B 공장의 분량을 같이 더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1번 단계로 한번 놔준 거야. 이렇게. 그럼 위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 그야말로 A 공장에서의 분량, 이게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식을 보니까 뭐가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분량, B 분량인데 A 분량이지, 그치? 여기랑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쵸? 우리 요런 방식으로, 요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어떤 거랑 더해가지고 분모를 잡고 그 다음 분자에 얘나 얘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얘랑 그렇다고 이게 약분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 큰일 나는 거지, 그치?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A에서의 분량 어떻게 한다? 일단 A 공장을 선택해라. 그게 얼마야? 0.4였다. 그 다음에 A 공장에서의 분량, 그치? A 공장에서의 분량은 얼마였어? 0.01이었다. 1%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두 번째 거 잡아와야 돼. B 공장에서의 분량 잡아야 돼. 일단 B 공장을 먼저 선택하자. 어떻게 돼요? 0.6. 거기다가 B 공장에서의 분량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돼요? 0.02. 분자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선생님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오, 맞아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은 저기 일부러 100분의 분수를 했고 여기 일부러 소수를 했죠. 이 문제 소수로 해서 편하면 그냥 소수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저게 편하면 저거 하셔도 되고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된다.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문제 4번부터 다시 이제 할 건데 다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문제 4번 할 건데 문제 4번을 이런 방식으로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 표까지 그리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표로 더 잘 풀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그치? 그래서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편해요. 자, 근데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해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보자. 다시 문제 4번